SGC 이테크건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세계 매출 원가에 대해 반란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OCI도 3세 경영 본격화, SGC 에너지 이테크건설 대표의 이우성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다는 조선비즈 2022년 11월 28일자 뉴스 보도였습니다. SGC 에너지가 자회사인데 옛날 군장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SGC 이테크건설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오노 3세인 이우성 1978년생으로 확인됩니다. 부사장을 각각 대표이사 차장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CI 창업자가 그 이예림 회장이라는 분이고 차남 이복영 회장의 장남이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OCI 옛날 그 동양제철화학이죠. 회림 선대 회장부터 2세 이복영 회장에 이어 3세 이우성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됐다 해서 최근에 3세 경영들이 본격화되는 그런 추세죠.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하고서 이제 3세들이 대거 그 경영진에 그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1978년생이니까 만으로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 나이 그 세는 걸 바뀌었으니까 내년이면 45세 올해가 되겠네요. 올해 44세고.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일했던 그 경험을 좀 느낌은 그렇습니다. 50대 이상 직원들은 아마도 그 회사가 뭐라고 안 그래도 좀 젊은 그 오너를 모시기에 좀 껄쩍지근하게 느껴지게 되면은 자진해서 좀 퇴사할지 모르죠. 뭐 그런 게 또 세대 교체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건 뭐 버틸 때까지 버티시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내용으로서요, 그 매출은 1조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23.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1%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왜 감소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뭔가 답변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원가 회계 손익으로 보면은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올랐어요. 이러면 또 질문이 나오게 돼. 그럼 왜 매출 원가가 올랐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그 매출 원가를 또 파헤치는 그런 분석을 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가 세계의 망령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면은 명쾌하게 그 원인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좀 과장은 아닙니다. 과장은 아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입니다. 요게 이제 29%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한 6% 가까이 더 증가했으니까 이걸 보고서 여기에서 그 매출 변동비는 재료비에다가 외주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이 많이 됐을 거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2.8%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용은 손익 산출에 큰 대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가 세계는 비용 추적들을 많이 해가지고 삭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고임금자들을 내보내고 이런 쪽으로 의사결정들을 많이 당해 왔었죠. 지난 세대들이. 어쨌든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영업이익은 356억 원이 됐는데 스루풋상으로는 8% 하락했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즉 그 미천국 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재고자산이 100억이 감소했는데
그 WCI 그 미완성 건물과 완성 건물, 미완성 건물은 그 제조업으로 치면은 그 제공품에 해당하겠죠. 그 미완성 건물은 없다. 지금 그 진행 중인 제공은 없다. 완성 건물이 연초에 그 180억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61억이 있으니까 한 120억은 이 분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용지는 그 스르프상에서 뺍니다. 이거를 이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용지가 없었었는데 말하자면 용지 이 건물 건설 위해서 이제 이 자가 옛날은 100% 하도급 공사 위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자기 공사 건물을 져가지고 분양하는 업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지들을 좀 구매했고 조금 용지도 좀 더 추가로 구매한 것 같습니다. 매입을 했다고 뭐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한 용어겠네요. 그 미청구공사가 627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르포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건설 수주 산업의 특징적으로 우리가 수주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이것을 보고서 이제 미래 예측이 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런 거를 또 가늠해 볼 수도 있는데 현재 2조 3천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매출이 1조 원 정도인데 연말까지 하고 해서 내년도 뭐 한 상반기 이후 정도까지는 작업할 물량이 공사할 물량이 남아 있는데 더 좀 추가로 수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시 방법이 제가 쭉 수주 산업에서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공시 내용을 보면은 일개 공무부 자기네들 외주 공사 맡기는 그런 관리 방법 수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 그러면 회계 기간이 없다는 거고 기 납품액도 매출액이 1조인데 지금 1조 7천억으로 되어 있죠. 기간 개념이 없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좀 수준 높게 위와 같은 양식에 의해서 좀 공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이렇게 잘 해주는 데가 제가 찾은 데가 유독 한 드뭅니다만은 조선업인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으로 아주 잘 하는 회사 밈을 또 추가로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빼고 재료비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에 제가 해서 분석을 할 때는 이 재료비 내에 재고자산의 변동액도 들어갔을 거다 라고 해서 알아가지고 이 금액을 맞춰줬는데 이 판단을 좀 바꾸게 됩니다. 원가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런 회계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 포진되어 있을 텐데 재고자산 변동을 안 하고 왜 재료비만 집어넣겠냐. 그러니까 이 재료비라는 게 년 3월 아니 9월 말까지 그러니까 3분기 말까지 토탈 들어간 이 자재 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외주비도 이제 다 집행이 된 금액인 거고, 뭐, 이 미지급금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9월 말까지 들어간 돈, 그렇게 되면은 이제 CSM이라고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변동비라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29.6% 크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이게 더 증가가 높다 이런 얘기고요. 운영비용은 2.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중국에서처럼 A4 백지시로 비유해 볼 수 있을까? 백지를 내놨으니까. 아니면 전통 원가회계에 드디어 반란 세력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한번 의견을 좀 개진해 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WC 현장 운영 비율, 제조업에서는 이제 가공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락은 매출 변동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차 추론과 동일하게
그 자재비하고 이 외주비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PQ 총 제조 비용에 차이가 생기는데 Q 총 제조 비용은 그 스루풋상으로 그 환산해서 해낸 거고요. 그 총 제조 비용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테크 건설에서는. 그럼 이 갭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비성분에서는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뺐으니까 우리는 그 재료비 오히려 쓴 거 그냥 원가로 그냥 다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면은 미청구공사 증가액을 빼면은 요게 차이가 이게 이제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되는 거죠.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이 비성분의 회사는 반영을 안 한 그런 내용을 표시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아쉽게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는 좀 22억이나 차이가 있고요. 전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52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252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29억 원으로 적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22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제조업에서는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하는데 이테크 건설은 재고자산 명세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작업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사실상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나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청구공사는 딱 일치를 합니다. 일반 수주 산업에서는 미청구공사도 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없다는 얘기는 대손창각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청구공사란 것은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을 무슨 아직 돈을 못 받을 걸 우려해서 대손창각 한다는 것은 이 논리모순이고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회계 기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 손실 작업을 하면은 재고가 내려가니까 잔액이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재고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매출 이익을 좀 증가시키는 성과를 좀 좋게 할 때 이런 것까지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원가 세계가 우리 보통 사람들을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고 마치 전문가들이 전유물인 양 그런 회계를 독점해서 원가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693억 원이 집행됐는데 11.7%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9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기업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리 후임 세대, 차세대를 위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간 인상률은 1.3% 인상한 거로 산출이 되고 연간 연봉은 한 8,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건설업 쪽에서는 건설 대기업보다 약간 이제 중견기업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지급 수수료는 이제 거꾸로 11.6%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경영평가 지표를 이건 그러니까 미청구공사 포함 회전율이에요. 7.1회전이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루풋율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제조업에서처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1, 2차 말하자면 분석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은 상식적으로도 그 인상이 모두 됐습니다. 다른 그 대형 건설 회사 분석을 또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석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문가라는 이름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모순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마 분석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은 만약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인데, 포괄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하락하는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이 수주 가격 인하로 입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 추론 모순이 되는 게, 원재료 가격은 대부분 자재비가 상승을 했거든요. 또 외주비, 건설 하청업체들의 그 외주비도 그 상승한 거로 그렇게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이 논리 모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정상적이다 해가지고 반증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어떤 우리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그 과학적 논리로 또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과학 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도구까지 좀 가져다가 이 회계를 좀 더 어렵게 한다기보다도 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분석을 하고 소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회계에 대해서 좀 식견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에서 일한 적은 없는데 스루프트 회계를 접하면서 많이 독학도 했고 기본 소양이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좀 더 이 말을 좀 더 보태서 얘기한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고 싶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미청구공사 진행률이 과연 적합했느냐. 회전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어쨌든 말하자면 회전율 산식이 매출원가 나누기 이 포괄 재고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부풀려진 게 있는 거 아니냐. 제 의심은 그런 겁니다. 내부 심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것이 진행률이 합당했는지. 일반적으로 감리하는 사람들이 진행률을 감리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건설업종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여부는 건설업에서 종사를 해본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필연적인 존재 결과, 이것에 이 미청구공사 진행률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증을 위한 그런 거를 다른 거를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이 접근을 해보면은 일단 여기에서 회사는 이 재고를 반영 안 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여긴 포괄 제공을 반영해 보는 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60% 포괄 재고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1조 3천억 정도 하는데, 예상은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이렇게 포괄 재고가 증가하면은 1조 3천억을 하더라도 1,300억 원대가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테크건설은 이걸 거부한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은 이 재고를 반영 안 했을 때는 다른 건설회사, 유사한 건설회사를 할 때 좀 추가로 샘플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만약 재고를 똑같이 60%를 감소한다. 이럴 경우에 재고만 감소한다고 할 경우에 계약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손실 333억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그 왼쪽이 원가회계 문제점을 다룬 것이고, 대안으로서 스루프트 회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루프트 회계 관점으로는 재고의 증감하고 관계없이 1조 3천억을 하면은 한 276억 원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재고 회전율을 12.1% 좀 더 증분을 성공시켜보자, 10회전 해보자. 그러면은 1조 6천억까지 그 매출을 증가시킬 수,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더 매출을 제조업체는 물건을 더 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그 진행 중인 공사를 더 빨리 끝내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더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760억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이 회전율을 거꾸로 12.1%를 내린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매출의 그 변동액이 없기 때문에 그 스루프트 회계는 말하자면 포괄 재고 자산의 그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그거에 관계가 없고, 계약 했을 당시의 그 예상 이익 이상은 안 벗어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맥시멈 이익과 미니멈 이익 사이 483억 원 사이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아마 결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전년말 62,000원에서 21,650원이 하락을 해가지고요, 장부가격 대비 40%분이 지금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가 좀 올랐으면은 뒷받침이 좀 돼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SGC 에너지가 이제 최대 주주로 31.58% 가지고 있고, 이보경 씨가 이제 부친으로 되어 있고, 이우성 씨가 이제 대표가 됐다는 얘기죠. 5.2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SGC 이테크 건설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왜 영업이익이 내려갔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소개 말씀드리고, 그 회사의 총 건설 비용의 구성에서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의도적으로 뺐다. 그러니까 총 건설 비용이 바로 우리는 매출원가로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은 올해는 많이 매출을 못 일으켰어도 내년에 분양을 더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재나 외주비 준 것보다도 더 매출은 더 올라갈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때 우리는 이익을 보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2년 말 연간 사업보고서를 내년은 3월달이나 돼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벌써 12월 말이 다 돼가는데, 우리나라 공시 기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텐데, 벌써 현실적으로는 11월 말 거 월차 결산은 결정이 돼 있을 거고, 그런 거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벌써 세웠을 것이고, 내년이 상황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벌써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경력사원 이런 사람들의 퇴직계획, 말하자면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머리를 굴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경영진 쪽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영업이익이 저렇게 하락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